오늘의 3분 중국 시작하겠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서 서울로 상경하여 힘들게 일하면서 돈을 버는데 주민등록이 서울 출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 사람들보다 3분의 1 정도의 수입을 받고 여러 복지 혜택도 누릴 수 없다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실 것 같나요? 믿기 힘들겠지만 중국에서는 실제 이런 일들이 존재했는데요. 오늘은 중국의 호적제도인 후커우와 농민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국의 후커우 제도는 어디에 사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제도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적과 관계없이 어디든 가서 살고 일할 수 있다는 점과는 다르게 중국의 후커우 제도는 본인 마음대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과거 극심한 식량난을 겪은 중국은 엄격하게 사회경제를 통제하기 위해서 인구 이동을 억제하였습니다. 중국인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의 후커우를 물려받게 되는데요. 만약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의 허가를 받고 옮겨가는 지역의 후커우를 취득해야만 합법적으로 그곳에서 거주할 권리가 생깁니다. 개혁개방이 시작되고 도시에 값싼 노동력이 필요해지자 많은 농촌 노동자들이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농민공은 이렇게 농촌에서 이주한 도시 노동자들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중국어로는 농민공이라고 읽습니다. 농민공들은 임시 거주증을 받고 도시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주거, 의료,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복지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고요. 자신의 후커우가 아닌 지역에서 주택 구매, 교육 등의 실질적 문제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후커우 문제와 농민공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서 중국의 다양한 사회 문제를 만들어내고 빈부격차 또한 점차 심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에서는 1958년 중화인민공화국 후커우 등기 조례 제정 이후에 60년 이상 큰 틀을 유지해 오던 현재의 후커우 제도를 개혁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국무원은 2019년 12월 상주 인구 300만 명 이하의 중소도시에서 후커우 이전 제한을 철폐하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지침에 따라서 중국의 여러 성들도 점차 후커우 이전 제한을 완화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농민공들의 일자리가 불안정해지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농민공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중국 경제의 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지만 그 혜택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농민공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야말로 중국 사회가 앞으로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3분 중국 여기까지입니다.